여러분 안녕하세요. 황금땅 1% 투자하는 황금미녀, 황금땅으로 당신의 미래를 바꾸는 여자 토지전문 배아영입니다. 오늘은 역세권 중에서도 역세권 특별법에 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역세권이 정말 투자 가치가 큰 거는 다 아실 거예요. 그 중에서도 역세권 특별법에 대해서 많이들 문의를 하시는데요. 오늘 한번 시간을 내서 차근차근 설명해 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내일 모레면 벌써 이제 4월이잖아요. 정말 시간이 빨리 가는 것 같습니다. 코로나도 빨리 진정이 되고 정상 생활로 복귀돼서 나들이도 많이 가고 사람들도 많이 만나보고 싶은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집중해서 들으시고요. 이따가 저녁도 맛있게 드시고 편안한 그런 저녁 시간 보내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럼 집중해주세요. 오늘은 역세권 특별법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역세권이 투자 가치가 굉장히 높은 건 많이들 아실 거예요. 그런데 특별법이라는 것은 여러분 법 중에서 제일 센 법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조례가 솔직히 제일 세거든요. 그래서 특별하다, 특별법, 이것은 모든 법 위에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면 먼저 역세권 특별법의 개념이 들어가기 전에 환지 방식이 뭔지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조금 내용이 좀 긴 편이에요. 양해해 주세요. 환지라는 것은 환이 밖으로 한 땅지, 땅을 땅으로 받는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토지 소유자가 법적 소유권의 유지, 그러니까 내 땅을 내가 계속 갖고 있는 상태에서 사업이 진행이 됩니다. 그리고 나서 각 토지의 위치, 제가 A 땅 지주였어요. 그러면 환지 방식의 사업이라는 것은 시행 후 거의 비슷한 위치에 있는 것입니다. 비슷한 위치에 있는 거고 B 같은 경우는 이렇게 비슷한 위치. 그런데 잘 보시면요. A 땅, 일단 B를 볼게요. B 같은 경우에는 땅이 조금 넓었죠. 그런데 땅이 좀 좁아졌습니다. 각 토지 위치, 지적, 용도, 권리가액, 청산금 규모 등을 고려해서 사업 시행 후 토지 이용 계획에 맞게 이동을 하는 것입니다. 자, 이쪽 조금 지워서 한번 보도록 할게요. 각 토지 위치, 또 지적, 용도, 권리가액, 청산금 규모를 모두 다 고려해서 사업 시행 후 토지 이용 계획에 맞게 이동을 하는 것입니다. 자, 보시면요. 원래 그 F 같은 경우는 땅은 원래 이쪽 오른쪽 끝자리였잖아요. 하지만 이렇게 이동이 되고 이게 넓었던 땅이 좀 좁아지면서 이렇게 이동이 됩니다. 그럼 손해보는 게 아닌가요? 보통 이쪽이 이제 개발이 될 땐 도시지역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평당 땅값의 크기가 올라가기 때문에 내 땅의 크기가 줄더라도 손해보는 일은 없습니다. 환지 방식으로 할 경우에는. 그리고 나머지는 채비지, 비용을 감당한다는 뜻이고요. 공원 이렇게 들어가는 이런 모양으로 바뀌는 것이 환지 방식입니다. 수용에 비해서는 훨씬 더 지주들이 손해보는 일이 없고 오히려 이익을 보는 경우가 많겠죠. 그래서 특징은 기존 토지 소유권이 유지가 됩니다. 초기 투자 비용이 저렴해요. 그 다음에 채비지 매각 대금으로 사업비를 충당합니다. 비용을 충당하는 땅이에요. 개발 이익은 토지 소유자에게 이제 환원이 되고요. 토지 소유자가 부담하여 도시 개발하는 방식입니다. 내가 땅을 주고 다시 또 땅을 받는 거예요. 이렇게. 하지만 이때 용도 지역이 바뀌기 때문에 내 땅이 줄었어. 예를 들면 G 같은 경우에도 땅이 컸는데 줄었어. 에게 손해보는 게 아닙니다. 용도 지역이 변경되면서 땅값 자체가 평당가가 올라가기 때문에 손해보는 일은 없습니다. 자, 그래서 시행전에는 이렇게 좀 삐뚤삐뚤 이런 땅이었어요. 이런 땅이었는데 과소토지라는 것은 좀 많이 작은 땅을 이렇게 통합을 해버립니다. 그래서 채비지는 비용을 감당하는 땅이고 공원, 공동주택은 이제 대표적으로 이제 아파트가 들어간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요거는 이제 집단 환지. EFG가 하나로 모여서 집단 환지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전국 역세권 토지 정보 해서 제가 많이 요즘 했던 평택항이죠.
평택항. 제가 그래서 요 솔직히 평택항에 관련된 유튜브 제가 많이 올렸습니다. 포승지구, 현덕지구. 투자 가치가 좋은 곳이 이쪽 신영리, 희곡리 요 일대라고 말씀을 드렸고, 화양지구는 이미 공사가 들어가 있는 상태죠. 그래서 보시면 이렇게 쭉 내려오는 거 서해안 고속도로 이렇게 되어 있죠. 그 다음에 서평택 JC, 평택 제천 고속도로, 그 다음에 평택 화성 고속도로가 보이고 있고요. 이쪽에 이제 안중역이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조만간 안중역 역세권에 관해서 브리핑하는 물건지 브리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위로도 보시면 서정리역, 이쪽에 핫한 고도국제 신도시가 보이네요. 지제역, 평택역 이렇게 되어 있는 지도입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약간 삐뚤삐뚤 됐던 것이 환지 개발 사업 후에는 구획 정리가 다 돼서 반듯반듯하게, 채비지는 이제 비용을 충당하는 땅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공공시설 용지. 그래서 뭐 대표적으로 뭐 공원이라든지 주민센터라든지 이런 것들이 들어갑니다. 요 그림은 안중역 조감도예요. 그래서 안중역이 이렇게 될 것이다. 역세권이 이렇게 될 것이다. 뭐 이런 조감도입니다. 자, 다시 한번 정리하면 이런 것들을 사업시행 환지 계획을 수립하고, 그래서 요거를 토지 지분 또 건축물 지분 이렇게 합쳐서 이렇게 이런 것이 뭐다? 땅뿐만 아니라 땅 조금 건축물 조금 이렇게 합쳐서 받는 거예요. 이거를 입체 환지. 입체 환지 개념도 많이 나오기 때문에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환지 방식의 개발 사업 시행 시에 건축물의 일부 공간 및 토지 공유 지분의 형태로 환지하는 것을 의미한다. 다시 한번. 건축물의 일부 공간 및 토지 공유 지분의 형태로. 그러니까 입체 환지라는 것은 건축물과 토지 지분 이렇게 받는 것. 이거를 이제 입체 환지라고 얘기를 합니다. 지금 이제 안중역 여기 그림이 보이고 있어요. 이쪽 화양지구 보이고 있고, 포승지구 보이고 있고, 신평택, 안중역 굉장히 어마어마한 크기로 개발이 이제 될 것입니다. 평택호 국제관광단지 개발. 제가 그랬죠. 지도를 열심히 보는 것 자체가 토지 투자의 첫걸음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도시개발구역으로 일단 지정이 되고요. 그 다음에 도시개발 사업이 시행이 되면서 이 땅들이 지주작업에 들어가잖아요. 근데 이게 수용 방식은 좀 강제성이 있어서 반발이 많아서 요즘은 수용 방식은 좀 많이 줄었고요. 환지 방식은 내 땅을 땅으로, 혼용은 이제 섞어서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복합기능의 단지 조성, 요런 땅이 이렇게. 평택 지제 안중 역세권, 요 제가 조만간 토지 브리핑이 들어갈 거고요. 고덕산다 황해경제자유구역 이렇게 되어 있고, 안중역이 굉장히 어마어마한 규모로 들어간다고 합니다. 그래서 자세한 거는 제가 다음번 유튜브에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환지개발 복습해보면 땅을 땅으로 받는다. 이렇게 반듯하게 구획 정리돼서 토지 어쨌든 평당가가 올라가기 때문에 지주가 손해보는 거 없고 오히려 이득을 얻는다. 자, 그 다음에 서해선 복선, 그 다음에 안중, 포승, 안중, 평택, 장항선, 복선, 전철 이렇게 쭉쭉 내려가서 새만금까지 이렇게 서해안 벨트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현재 방식 요점 정리. 금전 보상 대신에 땅을 땅으로 받는 거예요. 그래서 사업비를 제외한 수익을 땅으로 돌려받는 방식. 도시개발계획법에 의거하여 지주 동의 절차를 거쳐 개발하기 때문에 강제 수용의 염려가 거의 없다. 강제 수용은 솔직히 좀 뺏기는 느낌이 굉장히 크죠. 그래서 오늘의 하이라이트입니다. 오늘의 키워드. 역세권 특별법을 좀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2010년 10월에 역세권 개발 미용한 법률 특별법이 제정이 되었습니다. 근데 어떤 원인은 다 있었겠죠. 10년 전에 역세권 특별법이 제정이 됐다. 역세권 개발에 의해 개발된 땅은 수용 방식이 아니고 뭘로 한다? 환지 방식으로 보상해주는 특별법이 제정됐다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역세권 특별법은 수용 방식과 충돌할 경우 더 특별법이라는 건 더 가장 우선순위 있는 법입니다. 더 성의 있는 법으로 결국에는 환지 방식을 선택해서 개발한다.
환지 개발 방식은 역세권 개발을 빠르게 진행, 지주와의 갈등이 없으니까요. 그래서 지주의 반발을 줄 수 있다. 예를 들어서 경강선 2010 부발 역세권 이걸 한번 보겠습니다. 처음에 이제 수용 방식으로 했지만 지주들이 굉장히 반발을 심해서 역세권 특별법으로 적용돼서 결론은 환지 개발 방식으로 협의가 되었습니다. 하수 종말 설장으로 인한 문제로 인해 개발이 늦었지만 환지 방식으로 역세권 개발이 진행, 그 토지에 무엇이 일어났다? 우리가 너무 좋아하는 용도 변경과 환지 방식으로 인하여 수익을 볼 수 있었다. 그래서 역세권 개발 사업을 진행하려면 사전에 당연히 역세권이라는 것은 상업지가 들어가는 땅이죠. 철도, 전철, 여러 가지 고속도로 들어가는 곳입니다. 그래서 환경 영향 평가 등 환경부 및 관계기관과 협의 과정을 거쳐야 되죠. 지반도 검사를 해야 되고요. 조건을 갖추지 않으면 환경 영향 평가 등을 당연히 총괄할 수 없죠. 그래서 하수 처리장 없는 역세권 개발은 불가능하다. 자, 부발역에 대한 관심은 부발역이 향후 경기 동남북권 철도 연결의 핵심역이기 때문에 부발역도 이제 굉장히 핫한 거죠. 부발역은 앞으로 중부 내륙 전철, 이천 충주 문경 2019년 입주 예정이었었고요. 평택 원주 복선 전철이 연결돼 세계 철도 도시 연결된 철도 교통망의 유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일단 부발 역세권은 교통 인프라와 함께 SK 하이닉스라는 호재로 부동산 시장의 가치를 높이고 있고요. SK 하이닉스의 이천 공장은 부발 역세권의 남쪽 지역과 맞닿아 있는데 전 세계 반도체 호황에 힘입어 이건 이전 기사예요. 최근에 확장, 현재 경제에 큰 활력. 대한민국 정부에서 발행하는 관보나 국토종합계획, 국가철도망 계획 등에 의한 자료를 보면 신설되는 철도들을 개발하고 계획, 그런 철도 위치를 파악하고 역세권 개발이 이루어질 곳에 투자를 한다면 큰 수익을 볼 수 있다. 수용당하는 그 땅은 피해야 되겠죠, 당연히. 그래서 미래도시는 TOD 방식, 대중교통지향형 개발. 그래서 교통망 개발이 되게 중점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잖아요. 그래서 역세권 개발 이루어진 곳에 투자해 환지, 수용 아니고 환지 방식으로 보상. 근데 역세권 특별법이 2010년에 제정이 돼서 수용 방식이 아닌 환지 방식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역세권 개발의 용도가 변경. 그래서 결론, 논의든 다시든 투자를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저평가가 되어 있을 때 투자를 한다면 수용 방식이 아닌 환지 방식으로 역세권을 안전하게 투자를 할 수 있는 거고, 역세권 개발계획 정보, 도시개발계획 정보로 인해 기간 대비 투자가 가능해졌으며 도로, 철도, SOC 사업, 사회기반 산업이죠. 있는 곳, 산업단지. 이게 이제 투자의 기본이죠. 택지개발지고 관광지들. 이게 투자의 기본입니다. 왜? 이쪽이 집가 상승이 일어나기 때문에. 투자라면 성공적인 소재 투자. 그래서 현재 정부 입장은 도로에서 이제 철도로 바꾸는 작업을 하고 있죠. 이것도 조금 키워드예요. 도로에서 보다 철도로 바꾸고 있다. 철도 구축을 위해 힘을 쓰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현재 투자처 영순위인 이제 서평택이죠. 지제예요. 서정리 진유역 인근의 고도국제 신도시. 이건 이제 동평택인데 이쪽은 이제 지금 들어가기 너무 어렵죠. 대기업들도 수도권과의 접근성을 고려해서 이제 들어간 거죠. 지금은 이제 서평택의 평택항 배우지 신영리 쪽 이쪽이 계속 핫한 거죠. 지금 막 빨간 깃발 꽂혀져 있고 마이스 첨단산업 오토 클러스터가 들어가는 자리입니다. 그다음에 도시지역은 주상공동이라고 제가 암기를 하라고 말씀드렸었어요. 주상공록 주거지 사업지가 없지 녹지지역. 그 다음에 일단은 중요한 부분만 좀 설명을 드릴게요. 자, 고도국제신도시 400만 평을 놓고 봤을 때 25만 명의 인구 계획이 있는 거고요. 토지 투자는 도시개발 계획 정보가 중요하죠. 근데 정확한 역세권 개발 정보를 알 수 있다면 당연히 높은 투자 수익을 낼 수 있다. 처음에 이제 평택시의 미공부대 이전을 반대했지만 그래서 평택시를 도와주는 특별법이 또 제정이 되죠.
협상을 했습니다. 평택시에서. 그래서 미군부대인의 송탄 역세권이 이제 발전하게 되었고 LG 삼성을 비롯해 서평택으로 수많은 산업단지 산업단지가 굉장히 많습니다. 서평택이 정말 개발 호재는 착공 들어가고 이미 이제 시작이 됐죠. 그래서 역세권 상권의 가치가 높아지고 있고 땅값 중에 상위권 이제 명동, 네이처 리퍼블릭 평당가 10억이 넘죠. 하지만 지금 대한민국 서울의 인구가 1000만이 안 됩니다. 하지만 이 경기도 인구는 지금 1400만 정도 돼요. 그래서 경기도가 굉장히 핫한데요. 경기도 1등 땅값은 이제 판교 비싼 건 정말 아실 거예요. 토지 투자는 역세권에 해야 한다. 그래서 당연히 토지 전문가의 컨설팅 받고 현장 답사하셔야 되고 그래서 뭐 정확한 정보를 알고 역세권 토지 투자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 내용이 너무 길어서 요 다음번 내용은 제가 파트 2로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